군대를 제대하고 나면 부대 방향으로는 오줌도 안 싼다는 말이 있던데요. 아마 제약이 많은 군 생활에 대한 힘듦을 극단적으로 표현한 말이죠. 그런데 여기 군대를 제대하고 다시 부대가 있는 곳을 찾은 남자가 있습니다. 그 부대가 자국도 아닌 한국인데도 말이죠.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톰이라고 합니다. 저는 2008년에 한국에서 근무하며 결혼을 하였고 15년 만에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2008년에 한국에 올 때만 해도 전 한국 생활에 대한 기대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한국은 지금 같은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해외 근무를 해야 하는 영외 생활이라 너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다 시간이 지나니 적응을 하게 되더군요. 더구나 제가 지내는 용사는 서울에 있어서 휴가일 때는 외출해서 여행도 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외출도 안 하고 부대 내에서만 지냈었는데 먼저 군 생활을 한 선임 병사가 제게 인생 한번 사는 건데 너무 부대에만 있지 말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저도 반년 정도 지나자 부대를 벗어나 볼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부대 밖으로 나가 구경을 시작하려는데 갑자기 비가 오더군요. 횡단보도 앞에서 난감해하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비가 안 오는 겁니다. 무슨 일인가 하고 보니 한중년 신사분이 오셔서 우산을 씌워주시더군요. 너무 깜짝 놀라서 가만히 있었죠. 횡단보도 신호가 바뀌었고 제가 지나가려고 하자 제 움직임에 맞추어 같이 걸어주시더군요. 길을 다 건널 때까지 보폭을 맞추면서 말이죠. 제가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자 나도 카투사로 군 생활했었다. 고생이 많고 한국에 와줘서 고맙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집이 근처라며 우산을 주시고 뛰어가셨습니다. 미처 우산을 거절할 틈이 없었죠. 전 당황스럽기도 하고 감사한 마음에 그때 일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비가 오는 날 횡단보도를 지날 때 그분 생각이 난답니다. 한국 사람들은 친절한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외국인에 대해 낯설어 하면서도 먼저 부탁하지 않아도 도움을 주는 경우가 많았죠. 그렇게 군 생활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간 후에도 한국이 생각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15년이 지나 저희 집에 저보다 더 한국을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바로 제 딸인 크리스티나인데요. 언제부터인가 오빠라는 말을 하더니 K-팝의 노랫말을 이해하고자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군 생활을 한 것을 모르는 딸은 제게 한국을 가보고 싶다고 이야기했었죠. 잠깐 유행하고 말겠지 했는데 딸아이의 K-팝 환상은 꽤 오래 가더군요. 생일 선물로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받고 싶다고 기도하는 걸 보고 같이 한국에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딸아이에게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주자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부부와 딸아이는 그렇게 한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딸아이는 비행 내내 비행기가 움직이는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점점 한국에 가까워진다고 신나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한국. 15년이란 세월이 정말 길긴 한가 봅니다. 제가 내린 곳이 대한민국이 맞나요? 엄청난 규모의 세련된 인천공항에서의 재회는 너무 새로웠습니다. 너무나 청결하고 세련된 공항 내부에 깜짝 놀랐습니다. 공항에 감탄하고 있으니 딸이 빨리 숙소로 가자고 재촉하더군요. 어서 숙소로 가서 짐을 두고 나가자고 성호였죠. 딸아이는 유튜브에서 봤다며 지하철 카드를 충전해서 이용해보자고 했습니다. 한국의 대중교통이 편리하게 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사용 방법이 많이 바뀌었더군요. 지하철 노선도를 보니 새로운 노선들도 많이 생기고요. 그런데 정말 노선도가 복잡해 보였습니다. 발밑이 다 지하철이 지나면 어쩌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딸의 성화에 머뭇거릴 수가 없었습니다. 목적지를 선택해서 충전식으로 하는 교통카드 발급은 전혀 어렵지 않더라고요. 딸아이는 쉽게 한 번에 패스. 저희도 금세 발권을 마쳤는데요. 사람들이 하는 모습을 관찰 후 저희도 따라서 해봤습니다. 카드를 가져다 대자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승강장으로 내려갔어요. 안에는 미국에는 없는 문 같은 게 있다며 이게 지하철 타는 곳이 맞냐고 물었습니다. 스크린도어가 있더군요. 빠르게 들어오는 지하철로부터 승객을 보호할 수 있는 좋은 장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안전하게 지하철을 타고 봉은사역에 도착하였어요. 그리고 숙소에서 짐을 풀고 코엑스로 갔습니다. 아내와 저는 긴 비행으로 다소 피곤했지만 딸 아이의 성화를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코엑스몰은 무척이나 크고 다양한 공간들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표시가 바로 별마당 도서관이었습니다. 봉은사역에서 도서관까지 가는 유도선이 그려져 있어 어렵지 않게 도서관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혼잡한 장소에 처음 온 사람들을 위한 배려같이 느껴져서 좋았습니다. 별마당 도서관을 본 아내는 이렇게 큰 쇼핑몰에 이 많은 책을 그냥 두면 어떻게 하냐고 했습니다. 누가 훔쳐갈까봐 걱정된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저희 아내의 걱정과 달리 한국 사람들은 저마다 책을 보기도 하고 휴식을 취하기도 하며 별마당 도서관을 즐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저희 같은 관광객도 있었지만 말이죠. 제가 아내에게 한국인들은 남의 물건을 잘 가져가지 않고
도덕 수준도 발달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적어도 예전에 제가 만난 한국인들은 그랬죠. 저희는 첫날이라 코엑스를 둘러보고 간단히 저녁을 먹은 후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한국에 왔는데 한식으로 먹어야겠죠. 저희는 불고기를 주문했습니다. 돔처럼 생긴 그릇에 나온 불고기는 전에 먹어봤던 불고기와 사뭇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먹어야 할지 난감해하자 직원분이 오셔서 친절히 먹는 방법을 안내해 주셨습니다. 돔 부분에서 고기를 구워야 하고 아래의 국물 부분에서 당면을 익혀서 같이 먹으라고 안내해 주시더군요. 저와 아내는 불고기에 따라있는 당면에 반했습니다. 한식이 맛있는 건 알고 있었지만 한국에서 먹으니 뭐랄까요? 음식 재료가 정말 싱싱하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기분 좋게 저녁까지 마치고 저희는 다음날 여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딸아이는 용산을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딸아이가 용산을 가고 싶다고 하는 말에 속으로 깜짝 놀랐죠. 이유를 묻자 BTS 오빠들 보러 간다고 합니다. 제가 거기 사냐고 묻자 소속사가 있는 건물이 있는데 전시 공간이 있어서 관련된 굿즈를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AR 증강현실로 간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있다고 하며 꼭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럼 용산을 갔다가 남대문을 가자고 했습니다. 한국에 온 김에 아내에게 새 안경을 하나 선물하고 싶었거든요. 딸아이의 손을 잡고 간 하이브 사옥 앞에는 사진이나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습니다. 멤버 사진이 붙여진 건부터 커피, 우산, 교통카드 등 다양한 굿즈를 팔았습니다. 저희 딸은 BTS 노래는 위안을 주는 노래가 많다고 이야기하며 노래를 듣다 보면 너 자신을 사랑하라, 하고 싶은 거라라 등 메시지를 주는 BTS만의 노래 가사가 있다며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에 관한 이야기로 열변을 토했습니다. 구경하는 중에도 여러 나라의 팬들이 다녀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아티스트를 보기 위해 외국까지 여행을 오다니 요즘 세대들답더라고요. 저희는 그렇게 용산을 둘러본 후 남대문으로 향했습니다. 먼저 아내의 안경을 새로 했는데요. 아내는 오늘 안경을 맞추면 여행을 끝나고 갈 때 못 받을 텐데 국제우편으로 받아야 하냐고 묻더군요. 저는 웃으며 한국은 타로면 안경을 제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들어간 안경점에 앉아 아내의 안경을 제작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안경원 직원분은 시력 검사를 먼저 진행하자며 검사하는 공간으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개인 매장에 시력 검사를 하는 공간도 있고 신기했습니다. 저희가 한국에 며칠 동안 있을 테니 안경이 다 되면 연락해달라고 하자 사장님께서는 웃으며 30분이면 완성되니 시원한 거 드시고 안경들 구경하고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제 아내가 깜짝 놀라며 30분이요? 하고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빨대 꽂은 요구르트를 내어주시며 잠시만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안경을 제작하는데 30분이라니요. 미국에 있었으면 시력검사 대기에 2주 안경 제작에 1주, 총 3주의 시간은 소요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저희는 믿을 수 없다는 대화를 하며 사장님이 주신 요구르트를 먹었는데요. 달콤 시원하고 맛이 좋았습니다. 다양한 안경들을 구경하는 사이 시간이 지났고 아내는 안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미국은 검안사에게 눈검사 받는 비용만 50불에서 100불이고 검사 결과지를 갖고 안경점에 가야 안경을 살 수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처럼 한 매장에서 가능한 곳이 생겨나고 있지만 많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검사 비용과 안경테와 렌즈까지 하면 평균 196달러가 든다고 해요. 한국 돈으로 30만 원 정도의 비용입니다. 예전보다 많이 저렴해지긴 했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비슷한 수준으로 안경을 제작하니 10만 원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내는 자신의 얼굴형에 맞는 편안한 안경을 살 수 있었다며 무척 만족스러워했죠. 저희는 기분 좋게 안경점을 나서 시장 구경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눈에 띄는 길거리 음식을 발견했어요. 바로 호떡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지내며 가장 많이 먹은 간식 같은데요. 전 한국의 겨울이 너무너무 추웠습니다. 그때 외출해서 사 먹은 호떡이 너무 따뜻하고 달콤해서 힘든 군 생활도 잊게 해줄 만큼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겨울도 아닌데 호떡을 파네요. 너무 반가운 마음에 간식을 사 먹자고 했습니다. 아내와 딸도 흔쾌히 좋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같이 파는 곳에서 동그란 찹쌀 도너츠를 따른 긴 꽈배기 도너츠를 골랐고 저는 호떡을 주문했습니다. 세상에, 호떡을 한 입 크게 베어 물고 씹는데 왜 눈물이 나오죠? 음식은 맛도 맛이지만 정말 그 당시의 나를 떠올리게 하는 힘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20대의 어린 나이에 타지에 와서 생활할 때 먹었던 그 따뜻하고 달콤한 음식. 저도 모르게 눈가가 촉촉해지고 당황한 딸은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자초지정을 이야기하자 등을 어루만지며 아빠 힘내 하고 이야기하더군요. 아빠는 그때는 호떡이 500원이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빠의 군 생활 이야기를 들으며 저희는 간식을 먹었죠. 엄마는 쫄깃한 식감의 도너츠가 마음에 든다고 하셨고 꽈배기도 무척 맛있다고 했습니다. 두 여자가 맛있다고 하니 제가 기분이 더 좋아지더군요.
딸은 꽈배기를 먹으며 아빠가 있었던 한국에 대해 더 이야기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군 생활에서 있었던 일 중에서도 우산 없이 외출했다가 소나기를 만났을 때 우산을 씌워주고 빌려주었던 신사분을 잊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딸아이는 자신이 그 상황이었으면 완전 로맨틱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영화였으면 둘은 결혼을 한다면서 말이죠. 딸아이는 아빠의 새로운 소울푸드가 되었다며 자기가 한국에서 호떡 만드는 것을 잘 배워서 미국 돌아가서도 해주겠다고 하더군요. 너무 기특하고 귀여운 딸입니다. 저희는 경복궁을 구경하러 갔습니다. 딸 아이가 SNS에서 보고 꼭 입고 사진을 남겨보고 싶었다고 해서 경복궁에서 한복을 대여해서 입고 갔었죠. 모든 아빠들이 그렇겠지만 방긋 웃는 딸을 보니 너무 예쁘더군요. 한복이 전통의상이라 외국인에게는 어색한 옷차림일 수도 있는데 한복을 입을 딸 아이는 너무 예뻤습니다. 한복을 대여하는 곳에서 무료로 해주셨다고 하는 헤어스타일도 너무 아름답더군요. 아내의 표현으로는 매우 빠른 손놀림으로 머리를 따아주시고 장식을 꽂아주셨는데 순식간에 작품이 탄생했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가 눈앞에서 매직을 만들었다면서요. 저희는 한복을 입고 경복궁을 둘러보며 추억을 남겼습니다. 외국인에게 설명해주는 가이드도 있더라고요. 저희는 가이드 투어는 신청하지 않았는데요. 다음에는 꼭 가이드 투어를 신청해서 경복궁의 아름다움에 대해 더 잘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가족 사진을 찍으려고 셀카로 이리저리 각도를 바꾸자 곁에 있던 한국인 관광객분들이 가족 사진을 찍어주시겠다고 먼저 말을 걸어주셨습니다. 적극적으로 포즈를 알려주시고 아름다운 경복궁의 모습이 담길 수 있도록 여러 장 찍어주셨습니다. 딸 아이는 아빠의 우산을 오늘도 만났네요 하면서 한국인들의 친절함은 시간이 지나도 변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한복 대여한 것을 반납하자 타임머신을 타고 다시 현대로 돌아온 기분이었습니다. 딸아이는 한복이 너무 예쁜데 전통 한복과는 모양이 많이 달라진 점이 좋으면서도 아쉽다고 하더군요. 아마 패션 쪽을 공부하는 아이라 더 민감하게 느껴졌나 봐요. 대여점이 아닌 한복 전문점에서 보았던 고운 색과 자태의 전통에 가까운 한복들이 더 아름다워 보였다고 하면서 말이죠.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전통적인 한국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매력적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지낼 때 더 많이 한국을 여행할 거라는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가족들과 상의해서 여행 스케줄을 더 늘릴 생각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감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공유도 감사합니다.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